안녕하세요. 최강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생활과 윤리, 자, 환경 윤리, 그쵸? 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100%. 근데 쉽게 나오지 않고 항상 어렵게 나온다는 거. 거기다가 이번에 동양 윤리가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동양 윤리나 요나스까지 섞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늘은 생명 중심과 생태 중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동양 윤리와 요나스를 공부해서 환경윤리를 총 4가지 강의로 해가지고 마무리 질 겁니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빠르게 수업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환경윤리에 잘 나온 사람 생명중씨 슈바이저죠. 이분 여러분 수능 3년 전에 나온 뒤로 안 나오고 있어요. 기출에도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러나 뜬금없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슈바이처를 집어넣습니다.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물도 건드면 안 돼. 동물도 소중해. 자, 생명윤리 중에서 동물도 소중하고, 자, 역시 안 써지는 건 똑같네요. 식물도 소중하고, 사람도 소중해.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어. 그치? 도덕적 주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거나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자, 예외라는 게 있죠. 그치? 아무리 동물을 귀중하고 식물을 귀중해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식물도 먹어야 되고, 우리 쌀도 먹어야 되고, 밀도 먹어야 되고, 그치?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소나 돼지를 먹어야 되는데, 자,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치? 생명의 차등성을 강조했고요.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생명 중심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위한 생태계 보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슈바이저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 동물, 식물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치? 그게 생명 외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식물이나 동물은 용납이 되고요. 그 다음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죽일 수밖에 없다. 이 의사 선생님 유명하시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폴 테일러입니다. Respect for Nature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 책이 여러분 번역이 됐어요. 자,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적인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그치? 역시 폴 테일러 생명주시이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 그치? 이거 누구에게 들은 적 있죠? 목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은 동물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사람을 통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포일 텔러는 이렇게 목적이 있는 모든 삶은 뭐하다? 그치,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치, 삶이 내재적 가치가 있으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도덕적 행위자는 이들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진다. 도덕적 행위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치,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덕적 의무, 내재적 가치, 도덕적 주의를 지니게 된다는 이런 생명체는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선 나왔네요. 목적 추구 능력 이런 거 나오면 누굽니까? 폴 테일러. 폴 테일러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목적론적 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이 있다. 목적 지향적이다. 생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시적인 계속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내 모든 존재는 살아있다는 감각이 없어도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유한 선 나왔어요? 내적 가치 나왔어요? 목적론적 삶 나왔어요? 누굽니까? 폴 테일러. 그 다음 폴 테일러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자연을 존중하는 4가지 의무가 있어. 악행 금지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그치? 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떠한 생명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불간섭, 간섭하지 마라. 조작, 통제, 개조하지 마라. 성실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냥, 낚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보상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적 의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대 의무 나왔어. 4가지 의무 나왔어. 누구야? 폴 테일러. 목적론적 선 나왔어. 누구야? 폴 테일러. 고유한 선 나왔어. 누구야? 폴 테일러입니다. 됐나요? 폴 테일러 어디까지 중요시한다고? 식물까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폴 테일러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요. 폴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생명 공동체는 생태 중심학자인 레오폴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레오폴드도 됩니다. 근데 폴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객체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모두 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폴 테일러입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객체 중심주의의 개체 하나하나 개체 중심주의의 학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의고사에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4월에도 나왔죠? 자, 안 빠지고 나오는 분입니다. 자, 이제 생태 중심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 중심자는 인간만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그치? 근데 동물 중심자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자는 식물까지 내재적 가치가 있죠. 인간, 동물, 식물까지 모두 다 내재적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태 중심자는 무생물까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범위는 제일 넓어요. 범위는 제일 넓어요. 다 내재적 가치가 있고 모두 다 평등해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생태 중심주들이 보는 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야.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상어나 사자나 코끼리나 사람은 모두 다 뭐 같은 거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지구의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유기체적 자연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체적. 연결되어 있는 자연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국에 뭡니까 플로리다 고원 쪽에 우리 늑대가 있었는데 무슨 늑대가 있었는데 이 늑대가 없어지면 자연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늑대를 죽여버렸어요. 사냥해서 다 없애버렸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연이 막 노루가 늘어나고 그리고 생태계가 식물들이 황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여겼어요. 아니 늑대 자꾸 노루를 잡아먹고 하는 늑대를 없앴더니 노루가 늘어나다가 갑자기 노루도 줄어들고 식물도 줄어들고 모두 다 줄어드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최근에 늑대를 갖다 놨더니 생태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노루의 개체수를 유지시켜주는 게 늑대란 말이야.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 놀라운 자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 전체적인 사고관이라고 다른 학자들에서 너는 전체적인 사고관이 문제가 있어 라고 생태 중심의 학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왜 이거 생태 파시즘이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 파시즘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제주도에 노루가 너무 많아요. 그 위에 먹이사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 거야. 그럼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태 중심주의 대표학자로 레오폴드를 들 수 있는데 레오폴드는 노루를 사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생태 파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생명 중심자였던 우리 테일러에게 얘기하죠. 테일러에게 얘기해요. 자, 제주도에 있는 노루를 사냥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자연에 간섭하지 마라. 그치? 객체 하나하나 중요한데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할 거야. 레오폴드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의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너네는 생태 파시즘이야 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본인들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파시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조화를 강조하죠. 레오폴드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대지윤리죠. 땅, 흙, 식물, 동물도 중요하지만 물과 흙도 중요해. 돼지까지, 땅까지. 무생물까지 중요시하는. 이게 바로 뭐야? 생태중심주의자죠. 그리고 모두 다 평등해요. 그러나 레오폴드도 얘기합니다. 인간이 뭐 할 의무가 있다? 그치? 이들을 보호하는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심미적이라고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온전한 안전성을 보존하고 인간은 대지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이야.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조화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야지 이러한 인류의 역할을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성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니까 얘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됐나요? 테일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헷갈리지 말고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객체가 소중한 거죠.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와 복지가 아니라 자, 생명 공동체 전체를 중시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입니다. 생명 공동체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생태를 경제적으로 관점뿐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고 인류의 동료 구성들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레오폴드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모두 다 중요해. 그러나 조화를 좀 더 중요시하는 분이죠. 자, 레오폴드와 똑같은 우리 생태주의자 누가 있냐면 네스. 가끔 나오죠. 롤스톤하고 러브로는 거의 기출이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치? 둘 중에 한 명이 기출이 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스가 나오면 큰 자아이론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의 큰 자아다. 자아다라는 거죠. 큰 자아가 나왔어. 그 다음에 다양성 속에 포괄한 전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치? 네스를 말하는 거야. 네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스는 뭡니까? 큰 자와 이 다양성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시라는 생태 중심주에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모두 다 중요해. 그리고 우리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스피노자는 뭐냐면 자연이 곧 뭐다? 신이야. 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 신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스피노자의 입장이에요. 그치? 자연에 의해서 모든 게 여러분 결정되는 우리 스토아 철학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인간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필요성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성 있죠. 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이런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스피노자의 굉장히 강력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롤스는 지구의 모든 존재는 의무가 있다. 러브로 가이아 이론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는 그 생명체 안에는 세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생체 중심적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생태 중심, 인간 중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습니까? 생태 중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동물 중심 배웠죠? 학자 2명. 동물 중심 2명 배웠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생명 중심 배웠습니다. 생명 중심 학자 2명 배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태 중심은 네스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오폴드와 네스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용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이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그치?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기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만 있다라는 거는 인간이건 동물중심주의자건 생명중심자건 생태중심자이든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태중심자는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모두 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합니다. 근데 도덕적주의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내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직접 의무 대상, 직접 도덕적 고려 대상이란 이 단어들이 모두 다 나와요. 이 단어는 모두 다 같은 단어야.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칸트나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도덕적 주의가 있고 내적 가치가 있고 도덕적 가치가 있고 직접 의무 대상이며 직접 도덕 고려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만이 요 단어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것들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근데 동물 중심주의자는 동물 중심자는 이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자, 요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동물 중심에는 요건 모두 다 동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까? 생명 중심주의자들은 이 용어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생태 중심자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이 단어를 모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흙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렇지? 공기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 땅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지금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양윤리나 요나스까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됐나요? 모두 화이팅!